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의 송룡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내용은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를 대비하면서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는데 이 중에서 한 6개 정도의 용어가 일반인들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용어의 어떤 개정이 발생을 했어요. 아직까지 법률에는 이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시험에서 언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이와 같이 지정 및 공간정보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에 대해서, 그죠? 시행은 3월 4일인데 제정은 2025년 3월 4일에 제정이 됐고요.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을 해요. 자, 이 법이 제정된 목적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이 지정 및 공간정보 분야의 이 전문 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요. 제2조로 보면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해가지고요. 별표에서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31개예요. 31개에 대한 전문 용어를 표준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31개에 대한 전문 용어를 31개에 대한 전문 용어에 대한 표준화를 다 확인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것 정도만, 즉 6개 정도 돼요. 6개 정도가 관련성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3조를 보면 전문용어에 활용해서 마지막 부분이 중요하죠.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다만 1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31개죠. 31개에 대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는 기존의 용어를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또 두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부동산 공시법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 법과, 즉 전문용어 표준화와 관련된 용어 전체 31개 중에 6개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무엇이 무엇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수업을 할 때 용어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할 때 그 부분을 가지고 용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할 때 나왔던 내용을 통해서 한 번씩 볼게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 우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다 보면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두 번째 시도지사, 세 번째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이 여기서 용어가 바뀌죠. 자, 우리가 지적소관청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이게 키워드죠.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뒤에 나오겠지만 지적공부를 토지정보 등록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따라서 지적소관청을 토지정보관리청 이렇게 바뀝니다. 지적소관청을 토지정보관리청 이렇게 표준화했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를 어디에다가 조사 측량을 해서 지적공부에다가 등록을 한다고 그랬어요. 지적공부를 어떻게 전문용어 표준화해가지고 지적공부를 토지정보등록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적공부는 크게 우리가 대장과 도면과 경계점 좌표등록부로 나눠지죠. 대장과
도면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 공유전명부. 자, 공유전명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필지를 2명 이상이 공유하고 있을 때 작성하는 지적공부죠. 그러니까 공동 소유하는 거죠. 공동으로 소유했을 때 그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분을 나타내는 것을 공유지 연명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공유전명부를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공동 소유자 명부로 표준화했어요. 자, 지적 공부를 등록을 합니다. 그죠? 모든 토지를 조사 측량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데 등록사항 크게 몇 가지? 3가지. 첫 번째 토지 표시, 두 번째 소유자, 세 번째 기타였죠. 이 토지의 표시를 우리가 토지 정보 등록이라고 명칭을 표준화시켰어요. 토지 표시를 토지 정보 등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토지 표시 총 몇 개가 들어있어요? 6개가 있죠. 그렇죠? 6개가 있는데 그 6개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우리가 토지 표시라고 하는데 지목에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목. 자, 우리나라의 법정 지목은 전체 28개의 법정 지목으로 구성이 돼요. 이 중에서 28번이 뭘까요? 마지막 지목이 뭐예요? 잡종지죠. 마지막 지목이 무엇이다? 잡종지인데 이 잡종지는 1번이 전이고 27번이 묘지잖아요. 그러니까 1번부터 27번 그 안에 전답, 과목, 종사, 묘 요 전부터 묘지 안에 들어가지 않는 기타의 토지를 무엇이란다? 잡종지다 이렇게 규정을 해요. 그래서 잡종지를 어떻게 바꿨냐면 기타 표시 이런 식으로 전문 용어를 표준화합니다. 잡종지를 무엇으로? 기타 표시. 자, 토지의 표시를 토지정보 등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목 중에 28번째의 잡종지를 기타 표시로 전문 용어를 표준화했고요. 자, 우리 지적에서는 토지 표시, 즉 토지정보 등록을 상당히 중시하죠. 그래서 토지 표시 사항을 새로이 정하거나 이것을 변경하고 말소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토지의 이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토지 표시에 대한 용어가 표준화됐듯이 토지의 이동은 토지 정보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이동을 토지정보 변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에서 전체 31개의 전문용어를 표준화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한 6가지 정도만 체크해서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지적소관청을 토지정보관리청이다 이렇게 표준화시켰고요. 두 번째, 지적공부를 토지정보등록부로. 세 번째, 공유지 연명부를 공동소유자 명부. 네 번째, 토지의 표시를 토지정보 등록. 다섯 번째, 잡종지를 기타 표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토지의 이동을 토지정보 변동으로 전문용어를 표준화시켰어요. 그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용어를 표준화시켰는데 제가 봐서는 표준화시킨 용어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전문 용어를 표준화해서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에 적극 활용해라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이렇게 바뀐 용어가 등장할 수 있으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여러분 공부하는 과정에서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체크해서 보시고 옆에다가 뭐 토지 이동이다 그럼 가로 열고 토지 정보 변동 이렇게 병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6가지 정도만 여러분 공부하는 과정에서 조금만 관심 있게 체크하고 보시면
시험에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알려드린 6가지 여러분들 시험 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전문 용어 표준화 6개 정도만 꼭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무리는 항상 기출문제, 그 다음에 모의고사, 동영 모의고사라든지 마무리 백선을 통해서 마무리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이번 시간은 최근 들어서 지적과 관련된 전문용어 표준화 여러분들 6개 정도만 체크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는 시간이었고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